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은 내린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물론 보합권이긴 하지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 증시의 강세 그리고 낙관적인 움직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뭐 경기부양책 관련된 거가 호재를 미쳤다는 건 다 알 테고 네. 조금 그 형태는 좀 형질은 좀 변동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수형으로 뭐 지수 윗방향 베팅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부터 하위까지 100개 종목 갖다 놓고 돈이 들어오면 거기다 그냥 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ETF의 형태도 약간 조금 섹터 그다음에 어떤 친환경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죠. ETF 시가총액대로 그냥 돈을 밀어넣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 이거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좀 경기부양책을 내게 되면 그러면 뭐 산업 섹터 인프라 관련된 게 좀 잘 가지 않을까? ESG 관련된 부분이 잘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환경, 바이오 이런 쪽이 잘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잘 되는 섹터로 돈이 몰리는 그러니까 섹터별로 액티브 형태로 ETF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적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 나스닥에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이제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강요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손발이 될 수 있는 장관이라든가 증권선물거래위원이라든가 경제정책자문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의 가장 3대 파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인선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슬슬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정 풀 거다. 이제 지금 안 풀면 안 된다. 금리 올라가는 건 당분간 걱정하지 말자. 대신 코로나 이거 극복해야 되니까 돈은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재무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들고 들어가서 국회에 가서 이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 행정을 해야 되니까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하원이 사인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1.9조 달러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돈을 풀겠습니다라고 비전을 제시했고 네. 재무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이 한 거니까 뒤에서 그거에 대한 스크래치를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원, 상원이 동의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시가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 도이치뱅크에서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금 헛기침 좀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거의 90% 가까운 사람이 지금 너무 과열이야. 법을 끼웠어. 근데 네. 언제 터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법을 끼웠으니까 조심하는 게 맞고 주식에 대해서는 조정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요게 보시면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올라가는 요가 주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채널링이 굉장히 변동폭이 큰 것들이 내구재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듀어러블 굿이죠. 한 번 사면은 몇 년씩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가구, 차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생겨야 한 번씩 가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경제 전망과 지표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큰 어떤 예측치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지금 딱 저기 박스권 안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왔습니다. 그 안에 딱 갇혔습니다. 저게 이제 그 팬데믹 이전을 회복하면서 윗방향으로 슈팅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따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파란색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다이버전스거든요. 경제 소비 될 만큼 되고 돈 푸는 거 갖고 했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내구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좋아지려면 고용시장이 좋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렌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월세인데 월세를 내지 못해서 모기지를 내지 못해서 정부에서 그거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CMBS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업용 빌딩도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 차입을 끌어다가 해놓고 월세 받아서 이걸 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 지원이 막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1조 달러 정도 규모의 예산이 가서 그걸 틀어막고 나머지 1조 달러 정도는 경기 부양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난다고 하면 증시는 조금 더 이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안 되더라도 급락하는 국면은 모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과열 국면을 인식하는 거에서 투자자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요 차트는 이제 트럼프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 부시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승률이 비슷하죠. 뭐 재임 기간 끝나고 났을 때 상승 기간 되게 비슷한데. 근데 왜 굳이 둘을 분석을 하는 건가요? 요거 트럼프하고 찾다 보니까 네. 역대 대통령별로 찾다 보니까 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그래요? 온다.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트럼프하고 조지 부시는 아버지 부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2번 못하고 한 번만 하고 내려온 그러네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좀 기가 막히게 이게 수익률이 그 비슷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역대 대통령별로 주가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제 조 바이든이 여기다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하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조지 W 부시인데 거기 뭐 아시다시피 거기는 전쟁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조지 W 부시는 이제 유가가 폭등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조금 주식시장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태까지는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 대통령 때 주가 상승률이 뭐 어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는 여기 지금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금리 부분, 물가 부분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고에 의해서 기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앞으로 지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섹터별로 뭐 신재생이라든가 어떤 좋은 섹터들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 기대값이 높고 기저효과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은 다르지만 조지 W 부시 네, 아들 부시를 네. 따라가는 그 흐름 그게 초록색인 거죠. 네, 맨 맨 밑에 아래선 예, 지지부진하네요. 예, 지지부진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주가 끝까지 안 올랐던 거고 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으로 접근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 그렇다면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보자면은 양대 지수가 한 주 동안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었는데 수급의 변화가 참 데이 바이 데이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루로 네.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개인들이 팔았다가 개인들이 또 대규모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1조 6천억 원이나 순매수를 하기도 하고 네. 하루는 또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네. 기관도 잠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이러한 변곡점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네.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자금은 정체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타닥타닥 하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과 빠져나가는 것들. 뭐 개중에 그런 거 있죠.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와 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가 이런 뭐 작년 같은 경우 3월부터 뭐 12월까지 계속 땡겨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놔도 돈을 버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이런 거다 대형주만 묻어놓고 있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10년, 20년 차트 놓고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 쉽다고 와서 들어왔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넣고 이거 MTS 보면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네가 1000만 원 넣고 주식을 열심히 해갖고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너한테 월급을 4천만 원 주는데 너는 내 일 안 하고 주식만 쳐다보고 있냐 그러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MTS를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뭐 안 되는 거 삼성전자나 사놓자라고 하면서 증시를 떠나는 개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거긴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돈들이 예금에서 나오는 돈들이 이쪽으로 시프트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난 경험들을 바탕으로 얘기해 본다고 하면 요번에는 다를 거야. 요번에는 완전히 추세적으로 다를 거야. 옛날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부터 시작해갖고 뭐 중국 투자하자, 뭐 펀드로 가자라고 하면서 추세적으로 달라진다 뭐 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잘 되고 은행이 뭐 예금이 올라가면 또 그쪽으로 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의존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거래소 관련된 지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지금 뭐 한 1, 2주 동안 오르고 내리고 한 것 같지만 일주일 내리고 일주일 오르면서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마른다고 하죠. 매물을 딱딱딱딱 떨구는 건데 그걸 신규 사람들이 다 받아가면서 다시 전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거래량이 빠진다라는 건 윗방향으로 매수가 붙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서 혹시라도 뭔가 모르는 금리 상승이라든가 컨틴전시한 어떤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으로 보면 이게 AD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의 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100이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근데 지금 120 가까이 있거든요. 예전에 140 넘어서면 135 넘어서면 그때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상적인 부분에서 이게 공매도도 있고 이거 너무 좀 많이 먹었는데 좀 뭐 추가적인 자금 상승 자금 유입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 125 정도에서 한번 꺾어주고 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내가 이 종목은 꼭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윗방향으로 볼 거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줄여놓는다거나 인버스로 커버를 좀 해놓는다거나 조금 리스크를 관리해 보시고 조금 빠지면 사보겠다라고 하는 애티튜드를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빠질 때 살 수 있는 종목들 알아봐야 할 텐데 저희가 유망 종목들 이 시간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주 항공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드렸어요. 한 주간에 잘 올라갔습니다. 목요일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금요일에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지 5%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삼화 네트워크스도 17% 넘는 수익률이 났는데 네. 이들 종목들 이제 다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건가요? 어느 변화가 있나요? 그래요. 뭐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인텔리안 테크부터 시작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우주 관련된 내용들이 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꿈이 있는 거, 인공위성 쏘는 거 굳이 뭐 그게 고용 창출이라든가 국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게 눈앞에 보여서 도대체 인공위성 쏘는 게 2년, 3년씩 걸리는 건데 그게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에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자율주행, 타보지도 못한 차 앞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 거기다가 자기 돈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주식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이제 꿈을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부분이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제가 이거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예. 올랐습니다. 35,000원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게 35,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9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좀 빠지면 사면 됩니다. 금방 끝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1조, 2조 이상의 어떤 포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건 맞지만 좀 빠지면 샀으면 좋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방위산업부터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투자하는 거는 1년, 2년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한 5년 보고 이거 앞으로 한국은 우주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때려 박으실 분들은 밑으로 빠지면 거기서 매수를 해보시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만한 때가 됐다라는 거, 그 산업의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는 거고,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관련된 거는 조금 뭐 급등을 했다가 한 10% 정도 이상 뭐 주말에 좀 빠지긴 했는데 요거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T라고 하는 거,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인터넷 TV 관련된 거는 바깥쪽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 국내를 지키려고 하는 통신사들의 연합, 그리고 해외 쪽에서 넷플릭스, 훌루, 그거부터 시작해서 디즈니랜드까지 다 합쳐진 이런 아마존 TV까지죠. 한국 드라마는 이거 경쟁력 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헐리우드 영화, 한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 그 다음에 케이팝, 요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가서 대응을 해서 요걸 딱 컨텐츠를 잡아놔야 자기들 플랫폼이 팔릴 것 같으니까 네. 그쪽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동남아라든가 이 어떤 인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빅히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동차 자율주행, 전장 부품, 그 다음에 항공 우주, 그 다음에 어떤 면역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제작 이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도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관심을 두신다고 한 거 전력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력 반도체요? 네, 전력 반도체는 거 뭐냐면 네. 우리가 배터리 충전할 때 거기다가 과충전이 되지 않거나 얘가 70% 찼네, 90% 찼네라고 네. 하는 걸 반도체가 차단되고, 예. 그렇게 반도체가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만 쓰이다가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 배터리가 어디다 과충전이 되고 잘못되면 배터리가 8,000개씩 실리는데 불나는 거잖아요. 예, 불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반도체 이거는 굉장히 큰 트렌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한쪽에 전방 산업이 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 3년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A-프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만들면 안 되고 SiC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GaN이라고 하는 갈륨 반도체 쪽으로 가서 트렌드가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소재라든가 가공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그동안 조정을 보이면서 한 4, 5개월 정도 옆으로 기다가 신고가 돌파하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섹터가 있는데 수소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뭐 수소차 에너지 산업 관련된 거를 어디 지방단체에 정부 지원을 해주고 어디다가 고속도로에다가 어디 휴게소를 만들어서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밀어줄 거에 대한 스크래치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미코, 두산퓨어셀, 상하프론테크 이런 네.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은 지난 금요일에 너무 급등했잖아요. 네. 조정 시의 접근인가요? 그냥 사셔도 될 것 그냥? 같고요. 뭐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물려도 마음이 편한 업체입니다.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뭐 2, 3년치 물량을 다 갖고 있고 네. 효성 첨단 소재는 대체제가 없어요. 탄소나노튬으로 수소통을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어서 팔거나 수소산업자체가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좋아지는 거고 전방이 네. 열리는 거기 때문에 비싼 상태를 2, 3년간 유지하면서 멀티플에 상관없이 주가를 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